네, 자 박근혜 대통령과 국토해양부 장관 사이의 대화입니다. 대통령이 전화를 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미사리 어떨까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특별검사의 수사 관련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미사리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미사리는 조정경기장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 9월쯤인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부지인데요. 네. 경기도 서울과 평창 사이에 네. 복합체육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떠냐, 이런 지시를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서승환 장관에게 2013년 9월에 한밤중에 갑자기 박 대통령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네. 밤중에 이제 전화로 지시하는 거 대통령이 흔히 있었던 일이지만 꽤 늦은 시간이었나 보군요.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당시에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복합체육시설부지 한번 검토해봐라. 밤에 이렇게 기습적으로 전화를 했고, 네. 자, 국토부 장관은 당시에 여러 가지 부지들이 있는데, 네.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남양주시 어디 해가지고, 네. 이런 안들을 내놓으면서, 이 사업을 한번 공식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이후에 보고가 된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네. 이제 대통령이 지시해서 미사리쯤이 어떻냐고 얘기한 것에 특검이 주목하는 이유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미사리에 바로 네. 최순실 씨의 땅이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의 땅이 네. 2008년도에 매입했던 땅인데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에 나오는 저 땅인데 저 건물과 앞에 주차장 네. 이곳이군요. 네, 음식점도 있고 그런 부지라고 했는데 2013년 9월에 대통령의 저 지시가 나온 다음에 저 최순실 씨가 갖고 있던 땅의 값이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살 때 가격이 34억 정도였는데요. 네. 이후에 나중에 작년에 팔았는데 2015년에 네. 팔았는데 어쨌든 대통령의 저 지시 이후 저게 개발 호재가 엄청나게 생기고 난 다음에 거의 한 20억 정도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사실 저희 동네가 저 근처거든요. 하남 네. 근처라서 네. 몇 년 사이에 저기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왜 그럴까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는데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했으리라는 거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네. 하남 미사리라면 이제 조정경기장 때문에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곳인데 최순실 씨의 소유 건물 저희가 방금 보여드린 곳 이곳으로부터 국토해양부가 1순위로 올린 생활체육시설 대상지가 불과 500m밖에 안 떨어졌다. 이 정도면 꽤 부동산으로는 호재인 거죠. 근데 지금 네. 대통령의 지시 스타일을 보면요. 네. 보통 평소 스타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지금 이를테면 저런 특정 미사리라는 지역을 콕 찍어서 지시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포괄적으로 그 일대를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정책도 두루뭉실하는 스타일인데다가 네. 두 번째로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네. 거기다가 시간이 밤늦게 한다. 밤늦게는 아침 일찍 절대 통화하는 거 지진이 나도 통화하지 않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스타일과는 다르게 네. 저렇게 특별한 지시 스타일을 보였다는 것은 저기는 뭔가 최순실과의 어떤 깊은 대화 연후에 이루어진 뭔가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지시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네. 미사리쯤이 어떠냐고 말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들 업무 지시 스타일이 보통 이렇지 않거든. 대통령이 어떻게 미사리가 좋은지 딴 데가 좋은지 알 수 있습니까? 네. 오히려 대통령들은 장관에게 네. 이렇게 하려면 어느 쪽이 좋은지 검토해 보고를 올리라고 하는 거지. 대통령이 특별히 어떤 지역을 집어가지고 네. 그 지역이 어떠냐 물어보는 건 이건 박근혜 대통령만이 아니라 어떤 대통령 같으면 국가 전체를 보고 어떤 발전 전략을 짜는 건데요. 어떤 지역을 꼬집어 하면 이 서승환 장관으로서는 있죠. 네. 보고할 때 이걸 갖다가 1순위로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때문에 아주 특이한 업무 지시 형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땅값이 얼마나 올랐다고요? 한 34억에서 작년에 이제 52억에 매각을 했는데 34억, 52억, 18억, 거의 20억 정도를 한 7년 동안에 번게 되는데요. 저는 한 가지 되게 인상에 남는 게 네. 최순실 씨가 직업이 일정한 지역이 없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분이 엊그젠가 재판 나와가지고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 임대업이라 그랬거든요. 네. 이전부터 땅을 무지하게 보고 다녔던 거가 여기서 또 한번 확인이 되는데 네. 어쨌든 저 부동산 투자 한번 잘해서 20억 정도를 한 7년 사이에 또 벌게 된 셈인데 또 네. 저 판 시점도 굉장히 또 중요한 게요. 국토부에서 저기 체육부지 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갖고 저 사업이 무효화됐거든요, 최근에. 그런데 이렇게 무효화되기 전에 팔아버렸습니다. 무효화되기 전에 팔았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 손해는 안 보고 팔았다는 얘기겠죠.
아, 그러니까 무효화되는 걸 알았다는 겁니까? 그건 아직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의심일 뿐입니다. 아하. 그런데 땅값은 우리나라에서 있죠. 네. 보통은 오른다고 보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저게 만일 우리 신 차장님 말씀대로 그걸 몰랐다면은요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맞죠. 근데 그걸 갖다가 그리고 그 미사리 경기장 근처면 서울에서 가까운 데 아닙니까? 네. 서울 근교는 항상 땅값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걸 팔았다는 건 아주 특이한 거죠. 모르고 팔았다면 만일. 그러니까 그 전에 팔았다. 네. 들어서기.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 땅이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될지를 충분히 이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심이 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박근혜 대통령이 콕콕 집어서 얘기한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플레이그라운드라는 네. 홍보 회사, 네. 그리고 KD 코퍼레이션이라는 부품 회사. 네. 뭐 이런 거 콕 찍어서 박근혜 대통령답지 않게 지시한 사항인 대부분 최신실 씨나 네. 딸 정유라 씨와 직접 관련된 사안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화여대 총장하고 전화를 했느냐 말았느냐라는 네. 또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말하자면 최순실 씨와 직결된 문제죠. 네. 그래서 저 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독 최순실 씨와 직접 관련된 부분만 평소 박근혜 대통령답지 않게 아주 묘한 콕 집어서 하는 스타일이 보인다. 아, 이거는 뭐 예사롭지 않은 의심을 갖게 하는 게 충분한 거죠. 자, 특별검사팀 이제 서승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을 얼마 전에 조용하게 소환해서 이런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 그런 수사가 되겠죠.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심정숙 차장은 또 이제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6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보겠습니다.